여러분, 자영업자의 고통은 지금 끝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아니, 조금 더 올라갈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된 자영업자의 고통은요, 지금까지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시계추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가슴의 짓눌림도 그만큼 지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어느 특정 업종만 어렵다도 아니에요. 그냥 다 어렵다예요. 다 어렵다. 사실 자영업자는요, 생활 밀접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생활 밀착 업종, 서울시에는 100개 정도 업종으로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 100개 정도의 분석을 해보면 다 어렵다예요. 다 어렵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어렵다가 어디다? 바로 PC방이라는 거예요. PC방. 네. 가장 어려운 데가 PC방이다. 지금 폐업률이 4.3%로 가장 높습니다. 2분기에만 서울 시내에서요 88곳이 폐업을 했어요. 88곳이. 그도 그럴 것이 PC방이 당초에는 고위험 시설로 들어갔었죠. 고위험 시설은 2단계가 발령이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실제로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초순까지, 아니 9월 셋째 주까지인가요? 추석이 임박할 때까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 미는 문을 닫고 어떻게 영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PC방들이 줄줄이 넘어지는 그런 사태를 맞았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PC방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화 관련 업종 다 어려워요. 심지어 말입니다. 문화 관련 업종은요,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폐업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게임, 공연, 관광, 노래방, 비디오, 숙박, 여행, 음악, 영화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 마찬가지다. 그만큼 지금 PC방에서는요 곡소리가 난다. 이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영업자 중에서 서울에서는 가장 힘든 곳이 바로 이 PC방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어려운 데가 바로 치킨집입니다. 치킨집. 치킨집도 이게 적지 않아요. PC방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폐업률이 4.2%에 달합니다. 4.2%. 서울 시내 치킨집 278곳이 폐업했다는 거예요. 2분기에만. 치킨집이 왜 이렇게 많이 폐업을 했느냐?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밖에 딱 나가면요, 앞에 당연히 치킨 호프집이 있고요, 옆에 또 옆에 왼쪽 옆에 오른쪽 옆에 다 치킨집이 있어요. 그만큼 치킨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거예요.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여기는요 어디보다 좀 더 싸야 되고 어디보다 좀 더 맛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킨집 문 닫아야 돼요. 안 가니까. 어디보다 더 싸고 가격이 더 맛있고 더 친절하고 참 어렵죠. 특히 말입니다. 치킨의 맛이 없다. 바로 망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엄청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때는 치킨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치킨집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로 많아요. 지금도 폐업보다는 창업이 훨씬 많습니다. 왜? 실업자가 넘치니까 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나 뭔가 일을 해야 되겠고 창업을 해요. 창업을 해서 경험도 없는 창업을 했다가 결국은 몇 달 안 돼서 또 폐업합니다.
그렇게 불나방 창업이 가장 많은 것도 바로 이 치킨 창업이 치킨 창업. 치킨집 창업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떨 때 마구 들어왔다가 마구 폐업한다. 이 표현이 맞을 정도입니다. 이 표현이. 이 외에도요. 독서실이나 노래방 폐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독서실 지금 못 가잖아요. 독서실은요. 이게 생계형 창업이 많거든요. 자기 건물에 자기가 하면 뭐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사무실을 빌려서 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안 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내년까지도 쉽지 않을까요? 독서실은요. 예. 그럼 점점 바뀌고요. 스터디 카페라고 또 만들어지는 바람에 이게 더 힘들어졌어요. 스터디 카페라고 만들어졌어요. 노래방도 마찬가지죠. 폐쇄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은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봐야 해요. 어쨌든 서울시가 조사한 100대 생활 밀접 업종도 말입니다. 전체 개업률이나 폐업률이 모두 작년보다도 낮고요. 재작년보다도 낮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업도 하지 않고 폐업도 못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인생이 지금 서울에서는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폐업하고 싶어도 지금 가게가 안 나가. 그렇다고 권리금이고 뭐고 몽땅 손해보고 지금 폐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창궐 하면서요. 결국 자영업자들은요. 밀폐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빠르게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 잠깐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서비스를 받고 나오는 공간은 그나마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식당도 그런 데고 헤어컷 미장원도 그런 데고요. 그러나 PC방은 머물러야 되잖아요. 치킨집은 경쟁이 심해서 그렇고요. 독서실도 머물러야 되고요. 노래방도 머물러야 됩니다. 침 튀기면서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 이런 데는 그야말로 줄초상이 났다. 줄폐업의 초상이 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극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도 무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특히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통행에도 무시. 원전 월성 1호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감사 논란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무시. 이 무시가 이 자영업자의 어떤 생계곤란에도 작동될까 두렵습니다. 자영업자는요. 이게 뿌리 경제예요. 뿌리 경제. 그야말로 바닥 경제라고요. 여기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무너지고요. 그러면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도 어려워집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경기는 악순환으로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여러분 늘 각자 도생의 마음가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